안녕하십니까, 포데이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토샵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총 여섯 번째 시간 포토샵 기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포토샵이 무엇인지, 그리고 포토샵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포토샵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거, 다음에 포토샵을 가지고 실제로 기능들을 살펴본 게 아니라 포토샵 갖고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포토샵을 가지고 포토샵에 있는 기능들을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포토샵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새 도화지를 꺼낼 때 새 도화지를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이렇게 도화지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림 그릴 때 화방 가서 이렇게 도화지를 사오죠. 근데 도화지를 이렇게 A4 용지 사올 수도 있고 아니면 A3, A2 큰 도화지를 사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지를 사올 수도 있죠. 그런 도화지 설정을 해보는 겁니다. 다음에 선택 툴을 살펴보도록 하고 선택 툴을 이용한 이미지 카피 앤 페스트 복사와 붙여넣기, 선택 툴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새 도화지 설정.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처음에 잘 이해를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상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도화지 사이즈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설정을 해야 됩니다. 도화지 설정은 포토샵을 이용한 작업 분야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그 포토샵에서 그 새로운 도화지를 꺼내기 위해서 그 명령을 주면 이런 new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이때 위쪽에 처음에 나오는 거는 도화지의 이름, 파일의 이름을 정하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정해도 되고 안 정해도 돼요. 나중에 어차피 저장을 할 때, 세이브 할 때 파일 이름 다시 거기서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별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여기 보면 이제 가로, 세로, 크기, 해상도, 색상 모드 여기가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해요. 무지무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어요. 나는 도화지에 이렇게 도화지를 꺼내는데 도화지의 가로의 폭수를 얼마로 주겠다, 세로의 폭수는 얼마로 주겠다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레졸루션은 해상도인데요. 해상도는 무슨 얘기냐면 이 다음에 보시면 픽셀 퍼 인치 있죠. 1인치가 2.5cm, 약 2.5cm죠. 약 2.5cm 정도 되는 이런 크기의 픽셀이 몇 개 있대요? 72개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거를 여기에 픽셀이 쫙 해갖고 72개, 세로도 7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런 해상도를 갖는 그 도화지에다가 내가 작업을 하겠다. 그럼 만약에 72개가 아니라 여기가 300이 돼요. 300. 똑같은 면적의 픽셀 퍼 1인치, 1인치에 72개의 그 픽셀이 존재하는 것보다 300개의 픽셀이 존재하면 더 많은 색상 정보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고해상도 이미지라고 하는 겁니다. 즉 레졸루션은 해상도를 나타내는 말로써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더 고품질의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치를 막 높이면 안 되겠죠. 파일의 용량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파일의 용량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하시는데 우리가 웹상에서 뭔가 이미지를 띄워요. 웹이라든가 아니면 블로그 활동, 뭔가 PC상에서 이미지를 구한다, 출력을 해준다. 그러면 72로 무조건 가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화면이 갖고 있는 해상도가 72로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니다. 나는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걸 갖다 인쇄를 할 거예요. 인쇄 들어가서 프린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 300을 주시면 된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300이 고정은 아니고요. 250을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 저기 가능합니다. 근데 250보다는 300을 줬을 때 해상도가 눈으로 확인이 될 만큼의 해상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300 정도 주시고요. 300 이상은 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300을 여러분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C상에서 이루어진다. 뭔가 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만든다. 그러면 71을 주시고요. 인쇄할 목적이다. 그러면 300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포토샵을 가볼게요. 자, 포토샵을 가서 새로운
도화지를 딱 꺼내면 여기에 이제 이름 정하 나오죠. 이름은 정해도 안 정해도 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500픽셀, 500픽셀, 가로 세로 500개의 점을 가진 도화지를 꺼내 작업하겠다. 또는 나는 A4 용지를 쓰겠다. 자, A4 같은 경우에는 밀리미터 단위를 좀 바꿀게요. 밀리미터인데 A4는 가로가 210mm고요. 21cm고 세로가 29.7, 297mm죠.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여러분이 픽셀을 할 건지 밀리미터를 할 건지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인쇄할 때는 밀리미터나 이런 걸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PC에서 화면상에서 볼 때는 화면 밀리미터로 계산이 안 되죠. 픽셀로 하시면 돼요. 도트. 그래서 픽셀로 놓고 사이즈를 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레졸루션 해상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PC상에서 이루어지는 해상도다. 작업물이다. 그러면 72를 쓰시고요. 나는 작업한 걸 갖다 인쇄소에 가서 인쇄할 거다. 그러면 300을 넣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단위는 72가 됐든 300이 됐건 무조건 픽셀 퍼 인치입니다. 픽셀 퍼 센티미터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픽셀 퍼 인치로 놓고 무조건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색상 모드인데요. RGB가 있고 CMYK 컬러가 있어요. 나는 작업하는 것 같다. 인쇄할 거예요. 인쇄소에 가서 인쇄할 거다. 그러면 무조건 CMYK 컬러로 작업을 하세요. 아니다. 나는 작업한 것 같다가 태블릿이 됐건 PC가 됐건 뭔가 PC상에서 보여질 거예요. 웹 홈페이지를 만든다 이런 것들이요. 그럴 때는 RGB 컬러로 놓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리를 하면 나는 웹페이지,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어떤 PC상에서 출력이 되는 결과물을 만들겠다. 그러면 픽셀로 단위를 바꾸고 적당한 수치, 내가 원하는 적당한 수치를 입력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해상도는 몇? 72. 다음에 컬러 모드는 RGB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나는 지금 작업하는 걸 갖다가 인쇄소에 가서 인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인쇄소에서는 도화지 A2 사이즈, A4 사이즈, 뭐 전지 이렇게 나가죠. 그럴 때 단위가 다 밀리미터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리미터로 고쳐놓고 도화지의 사이즈 여러분이 적절히 설정을 하시고요. 다음에 레졸루션은 단위는 그대로 픽셀 퍼 인치인데 몇? 300을 놓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 컬러 모드는 RGB면 안 돼요. 무조건 뭐로? CMYK 컬러로 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 500에 500에 이거를 70이 놓고 RG로 놓고 OK를 누르면 이런 도화지가 열릴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6-1 예제를 보면은 61 언더바 01 예제를 보면 뭐 간단할 것 같아요. 자, 6번 폴더를 열어서 요거를 열어볼게요. 자, 도화지를 꺼내고 거기다가 곰돌이 사진을 뚝뚝 갖다 놨네요.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의 도화지 사이즈가 몇인지는 이미지에 들어가시면 이미지 사이즈를 보면 이 도화지 사이즈가 나옵니다. 800에 500 픽셀로 되어 있네요. 해상도는 72고요. 그러면 똑같이 자, 새로운 도화지를 꺼내는데 도화지의 사이즈는 800에 200으로 하겠습니다. 로 72 RGB. 아이고, 잘못 꺼냈네요. 800에 500이죠, 500. 예. 자, 꺼냈고 그 다음에 리소스 파일들 열어봐야 되겠죠. 가서 곰돌이 사진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미리 보기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있네요. 곰돌이고 네, 두 개만 열어볼게요. 네, 열어서 자, 이미지 이동 툴 이미지 옮겨야 되니까 이미지 이동 툴 가지고 옮겨 봅니다. 클릭 앤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예, 옮기고요. 또 얘도 마찬가지로 클릭 앤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예,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배치하고 텍스트 툴 큐트라고 되어 있네요. 텍스트 툴 가지고 쿵 찍은 다음에 CUTE 큐트라고 이렇게 글자를 좀 키워줄게요. 숫자를 높여주시면 글자가 커질 수가 있겠죠. 자, 폰트 사이즈 조정했고요. 위치 잡고요. 네, 이런 식으로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도화지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오픈할 수 있어요. 새로 열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이미지 글로 옮기고 다음에 글자 타이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새로운 도화지를 여는 거 꼭 설정하는 거 꼭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선택 툴을 알아볼 텐데 선택 툴이 갖는 의미는 중요한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포토샵에서 어떠한 작업을 할 때 내가 작업할 영역을 정확하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미지를 보정한다든가 이미지를 잘라낸다든가 이미지를 카피하든가 뭔가 작업을 하겠죠. 선택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복사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복사된다든가 이미지 보정이 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보정이 된다든가 그러한 예상치 못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선택툴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택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이미지를 작업자의 목적에 맞게 다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선택 영역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정확하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미지 보정을 하던 편집을 하던 어떠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포토샵에는 다양한 선택 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택 툴 중에 사각 선택 툴을 한번 알아봅니다. 6-2, 6-2. 자, 그래서 오픈을 해서 두 개.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같은 예제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요거를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사이즈를 보니까 800, 500이네요. 이것도. 그래서 새로운 도화지도 엽니다. 자, 800, 500, 72 RGB 모드를 놓고 OK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것을 가져오도록 하는데 자, 이미지를 좀 찾아야겠죠.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지. 아, 여기 있네요. 자, 이 이미지를 오픈하도록 할게요. 자, 오픈을 해서 딱 보니까 결과물을 보면 글자를 하나씩 띄워왔어요. 그죠? 이런 리소스 그림에서 하나씩 띄워야 됩니다. 자, 어떻게 띄워오느냐? 얘를 갖다가 이미지 동툴 갖고 통째로 움직이면 클릭 앤 드래그 통째로 움직이면 다 통째로 가져오죠. 이게 아니죠. 글자 하나씩 띄워갖고 가져와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컴퓨터야 나는 이미지를 옮길 건데 요 글자 하나씩 띄워서 옮겨야 돼 라고 선택을 일단 해줘야겠죠. 그래서 툴 상자 보면 여기에 사각 선택 툴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한 다음에 얘 가지고 클릭 앤 드래그를 이용해서 내가 이미지 가져올 부분의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 동툴 갖고 움직이면 누구만 움직여요? 선택한 부분의 이미지만 이렇게 움직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또 그 다음에 이미지 이동 툴 가지고 똑같이 다시 클릭 앤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또 선택이 돼요. 선택 영역을 해제할 때는 빈 공간을 갖다가 한번 쿵 하고 그냥 찍어만 주시면 돼요. 선택이 해제되고 다시 선택을 할 때는 클릭 앤 드래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 영역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미지 이동 툴 가지고 또 옮기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 영역 가지고 또 클릭 앤 드래그 되는데 선택 영역 이동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선택 영역을 잡아놓고 나서 마우스 커서를 선택 영역 안쪽에 위치해 주고요. 그 다음에 클릭 앤 드래그 하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이동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영역 이동한 다음에 이미지 이동해야 되죠. 그러면 툴을 바꿔야 되겠죠. 이미지 이동 툴로 바꾸시고요.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이미지 이동 될 수 있고요. 키보드에 방향키 있죠. 방향키 가지고 이렇게 세밀하게 정밀하게 이미지의 위치를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FRI도 똑같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R. 다음에 이미지 툴을 또 가져오면 되겠죠. 자, 다음에 얘 가지고 또 옮깁니다. 또 이미지 동툴 가지고 클릭 앤 드래그
그래서 이렇게 옮기시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하는 건데 정렬한 거 우리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의 글자도 선택을 할게요. 선택을 해서 이미지 동툴 가지고 또 클릭 앤 드래그해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면 결과물과 유사한 결과물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가운데 정렬하는 거는 혹시 포토샵을 이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에 정렬할 때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시냐면 선택 툴 가지고 내가 작업할 영역을 정확하게 선택을 하는데 선택 툴 사용 방법은 클릭 앤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을 잡을 수가 있고 바깥쪽에서 텅 빈 공간에서 쿵하고 클릭하면 선택되어 있던 부분이 선택 해제가 되고요. 선택한 부분 안쪽에서 클릭 앤 드래그 하면 어떻게 선택 영역이 이동을 하고요. 선택 영역을 이동한 다음에 툴을 바꿔요. 선택 툴에서 이미지 이동 툴로 그 다음에 클릭 앤 드래그 하면 이미지가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장표로 가세요. 자, 이 빵 그림은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도화지 꺼내서 여러분 빵 리소스 폴더에 있는 것들 꺼내서 적절하게 가져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각 선택 툴의 옵션을 좀 알아볼게요. 자, 요 그림 갖고 알아볼까요? 요 그림 갖고 나왔으니까 알아볼게요. 어떠한 툴을 선택을 하면 그 툴에 대한 옵션이 위쪽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각 선택 툴을 선택하니까 옵션이 나오는데 이 옵션 중에 대표적인 거 요거 앞에 보시면 이제 뭐 교집합, 차집합,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등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거는 클릭 앤 드래그 하면 클릭 앤 드래그 할 때마다 새로운 선택 영역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나오는데 이때 한번 선택을 한 다음에 합집합이죠. 합집합을 옵션 메뉴로 선택을 하고 클릭 앤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영역에 새로운 선택 영역이 합쳐지는 거예요. 아이콘 모양 그대로.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건 뭔지 아시겠죠? 세 번째는 클릭을 하면 차집합이니까 기존에 있는 선택 영역에서 새로운 선택 영역을 빼는 거죠. 그죠? 자, 네 번째는 교집합이죠. 기존에 있는 선택 영역과 새로 잡은 선택 영역과의 공통된 부분만을 선택 영역으로 잡아주는 선택 영역 옵션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 영역 바꿔놓고 나서 이미지 이동 툴 갖고 움직이면 또 어떻게 해요? 이미지가 이동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물을 보면 그 예제를 보면 이런 게 보여요. 자, 이게 무슨 예제냐면 자, 리소스를 보면 이런 리소스가 있고요. 요 두 개네요. 요 두 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오른쪽에 이미지 두 개 있는데 이미지 두 개를 같이 이용을 해서 맨 왼쪽에는 요 결과물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문양이 하나씩 교차되고 있죠. 짬뽕되고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실습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할까요? 자, 이 두 개의 그림을 합성을 하는데 일단 모양이 사각형이죠. 그래서 사각 선택을 가지고 제가 합성을 합니다. 자, 여기 부분 잘라주면 되고요. 이만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이미지만 가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보면 하나씩 여기 나오고 한 번 건너뛰어서 여기 나오고 또 한 번 건너뛰어서 여기 나오고 한 번씩 교차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합집합 이용하면 되겠죠. 합집합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선택 영역에 합쳐지는 거예요. 야, 너도 선택돼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핑크색도 선택돼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뭐죠? 보라색도 선택되어져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갈색, 그 다음에 살구색. 자,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건너가면서 합집합으로 다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 보면 가운데 부분의 이미지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가져왔어요. 그러면 가운데 부분의 이미지도 같이 선택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쪽에 선택되어 있는 이미지가 좌측에 있는 부분으로 옮겨지면 되죠. 이미지 이동이죠. 그러면 이미지 이동 툴로 툴 바꾸시고요. 클릭 앤 드래그해서 옮기시면 되는데 옮길 때 Shift 키 누르고 옮기면 정중앙 센터에 그대로 옮겨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결과물과 동일하게
이미지가 합성이 될 수 있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선택툴은 클릭 앤 드래그 선택을 하시는데 선택을 한 다음에 옵션을 이용해서 합칠 것인지 뺄 것인지 공통된 교집합만 놔둘 것인지 여러분이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빠른 것 같은데 동영상 강의의 장점은 무한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할 수가 있겠죠.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습하고 또 퍼즈 이용해서 그 실습하고 내용 또 학습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사각 선택 툴의 또 다른 기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군밤 이미지가 있는데 군밤이 그 주변이 이렇게 뿌옇게 날라가 있죠. 이런 기능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군밤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자, 요거를 선택을 딱 한 다음에 요런 겁니다. 자, 보면 주변이 이게 뿌옇게 날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워져 있죠. 그러면 일단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클릭 앤 드래그를 이용해서 이만큼 선택을 제가 할게요. 자, 이 부분 갖다가 잘라내는 거예요.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키보드에 우리가 펌프에서 지우는 건 델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겠죠. 그래서 키보드에 제가 델리트 키를 눌러볼게요. 델리트 키 딱 누르면 이렇게 지워져요. 자, 다시요. 자, 지우는데 컬러가 아니라 이제 백그라운드 아직 안 배웠지만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여기 있는 컬러예요. 하얀색으로 지우겠다. 백그라운드 선택하시고 오케이 하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근데 이렇게 뿌옇게 지워야 되고요. 또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이렇게 뿌옇게 지워야 되는 문제와 그 다음에 나는 이 안쪽을 지우는 게 아니라 바깥쪽을 지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선택 영역을 이 안쪽을 선택을 한 건데 선택 영역이 바깥쪽에 선택되게 선택 영역을 반전시켜야 돼요. 자, 선택 영역을 잡아놓고 나서 선택 영역을 반전시킬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메뉴바에 셀렉트 선택에 관련된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 모디파이에 인버스라는 메뉴가 모디파이가 아니라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위에서 네 번째 인버스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은 뭐냐면 내가 지금 설정해 놓은 선택 영역을 지금 안쪽이죠. 그 선택 영역을 반전시켜서 바깥쪽이 선택될 수 있도록 반전시키는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셀렉트에서 인버스를 시켜요. 예, 그럼 바깥쪽이 선택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델리트를 누르면 이게 바깥쪽이 지워집니다. 그죠? 자, 근데 첫 번째 문제는 이제 해결됐어요. 바깥쪽으로 선택되는 거. 근데 이렇게 날카롭게 지워지는 게 아니라 뽀샤시하게 부드럽게 날아가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셀렉트에 가면 모디파이에 페더라는 명령이 있어요. 자, 페더는 뭐냐면 이 선택 영역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래서 페더 값을 주는데 페더 값을 예를 들어서 제가 한 50을 줘볼게요. 그러면 선택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과 바깥쪽 25픽셀씩 부드럽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0 준 다음에 오케이 한 다음에 델리트를 누르면 이렇게 바깥쪽이 선택되면서 뽀샤시하게 선택되면서 바깥쪽이 부드럽게 지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델리트 키를 누를 때마다 계속해서 지워지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패더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택 영역을 부드럽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선택 영역을 지울 때, 아니, 패더 값을 줄 때, 패더 값을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무 이미지 하나 열어볼게요. 자, 선택 영역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패더 값을 주는데, 클릭 앤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을 잡은 다음에, 셀렉트에서 모디파이의 패더를 이용해서 여기서 수치를 입력을 해서 30 정도 입력을 해서 부드럽게 선택 영역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가 하면 이게 방금 알아봤던 내용이고요. 선택 영역을 잡기 전에 선택 영역을 잡은 다음에 셀렉트 앤 모디파이에서 패더 값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선택 영역이 없어요. 즉 선택 영역을 설정하기 전에 옵션 바에 보면 패더라는 명령이 또 있죠. 여기서 미리 설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30픽셀로 나는 설정을 하겠다. 그러면 클릭 앤 드래그해서 설정을 할 때 선택을 잡을 때 여기서 자동으로 미리 설정해 놓은 패더 값이 들어갑니다. 자, 패더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지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부드럽게 면 처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영역에 패드를 주는 방법은 선택 영역을 잡기 전에 설정하기 전에는 옵션에서 패드 값 여기를 이용하시고요. 다음에 선택 영역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패드 값을 둘 때는 셀렉트에 있는 모디파이의 패드 값 이것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피 페스트 선택을 한 다음에 카피 페스트 하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바로 예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 위에 이미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미지를 꺼내서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배웠던 기능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일 이미지가 있는데 과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냥 이런 이미지 적당한 이미지 꺼낼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선택 영역을 잡을 수가 있겠죠. 선택 영역을 잡았어요. 적당히 잡고 이미지 동툴 가지고 옮겨요. 클릭 앤 드래그해서 옮기면 옮겨지겠죠. 이런 방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고요. 이런 방법 말고 여기서 카피 앤 페스트 일반 워드 프로그램에 있는 카피 앤 페스트와 똑같은 겁니다. 그걸 이용하듯이 자, 메뉴바에 보시면 에디트에 카피라는 명령이 있어요. 자, 카피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컴퓨터 메모리에 복사된 거고요. 이쪽에 와서 이 그림에 와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에디트에 패스트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중앙에 붙여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이동 툴 가지고 적당한 곳, 내가 원하는 곳에 이미지를 이동시켜 주면 되겠죠. 자, 또 다른 그림 하나만 더 꺼내볼까요? 감 있네요. 자, 감 이미지를 오픈을 해서 사각 선택 툴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좀 다르게 패드 값 한번 줘볼까요? 패드 값 20만 줘볼까요? 20 주고 클릭 앤 드래그해서 감을 선택해 볼게요. 다음에 이미지 이동 툴 가지고 그러면 이제 부드러졌죠. 지금 선택면이 이미지 이동 툴 갖고 움직이면 부드럽게 선택되어 있는 이미지를 움직이는 거니까 부드럽게 선택 영역이 카피 앤 페스트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옮겨 봅니다. 이미지 이동 툴 가지고 옮기면 이렇게 부드럽게 이미지가 따라올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방금 배웠던 대로 어떻게 카피 여기 와서 페스트 하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이미지가 복사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각 선택툴 사용 방법과 옵션, 패더값 이용하는 방법, 반전, 인버스 시키는 반전, 선택력을 반전시키는 거 이 세 가지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닫고요 이제. 자, 다음에 선택툴을 이미 이용한 합성, 엽서 제작인데 이건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이런 도화지를 꺼내고 나서 4개의 이미지를 하나, 둘, 셋, 4개. 4개의 이미지를 다 옮겨 봅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텍스트 툴 가지고 간단하게 타이핑 해보시고요. 텍스트는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제 이런 엽서 같은 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음에 우리가 이런 기능들을 배운 다음에 한 번씩 해보시기로 하고요. 중요한 거는 도화지를 먼저 열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미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옮겨서 이렇게 선택을 잡은 다음에 이쪽으로 카피 앤 페스트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포토샵의 가장 기본적인 거 도화지를 꺼내는 거, 꺼낼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가로의 크기와 세로의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픽셀로 할 것인지 밀리미터로 할 것인지 정확하게 설정을 하시고요. 레졸루션 해상도에 관련된 얘기인데 PC 환경에서 뭔가 보여진다. 그러면 72 공식입니다. 공식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다음에 인쇄할 거예요. 인쇄소에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300으로 간다. 다음에 컬러 모드 인쇄한다면 CMYK 컬러를 쓰시고요. 다음에 웹상에서 이루어진다. 핸드폰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거는 모두 다 RGB 컬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각 선택 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 클릭 앤 드래그해서 선택형을 잡을 수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선택형 안쪽에서 클릭 앤 드래그하면 선택형 이동, 다음에 바깥쪽에서 클릭하시면 선택형 해제, 그 다음에
옵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을 이용할 수 있는 거, 다음에 패더 값 설정할 수 있는 거 두 군데 있었죠. 메뉴바에 셀렉트의 패더, 그 다음에 옵션 바에 있는 패더 차이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피 앤 페스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복사하고 붙여넣을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들 조금 많은 내용이지만 처음에는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손에 익혀야지 나중에 가서 이미지 합성이라든가 다른 결과물들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무한 반복을 통해서 꼭 손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잘 안 될 거예요. 안 되더라도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아직 다른 많은 기능들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도 자꾸 손에 익히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